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강 요양보호 대상자에 의해 첫 번째 강의 들으시고 2강 넘어가기 전에 핵심 문제풀이 통해서 실력 확인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번. 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생물학적 기능이 강화된다. 2. 자립적 생활 능력이 강화된다. 3.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한다. 4.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은 역연령이 유일하다. 5. 사회적 면에서 다양한 역할이 주어지는 시기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생물학적 기능은요, 강화된다가 아니라 약화된다죠. 예를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게 생물학적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2번, 자립적 생활 능력은요, 떨어지게 되겠죠. 의존성이 높아지고요. 잔존 능력 떨어지고요. 3번, 노인복지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런 법상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죠. 4번,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은 역연령이 유일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신체적인 능력, 정신적인 수준, 사회적인 역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5번, 사회적 면에서 다양한 역할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역할을 상실하는 시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정치적 보상 3. 자유적 보상 4. 경제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2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인데요. 어버이날 5월 8일, 노인의 날 10월 2일 이렇게 지정하여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어르신들을 선정하고 포상하고 기념하는 이런 보상 유형을 우리는 정치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문제 3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요. 1번 문제로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보기가 계속 바뀌면서 나오기 때문에 나왔던 보기들을 제가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지금 10개를 넣어봤는데 부족해서 4번 문제에도 다시 똑같은 문제를 냈고요. 여기 10개 중에 답이 몇 개인지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6.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7.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8.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9.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10.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4번, 8번 두 개입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면 좋나요? 아니죠. 가능하면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시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셔야겠습니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히면 고독하고 외롭겠죠. 관계를 늘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요. 황혼 이혼하기 딱 좋습니다. 부부가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 요렇게 되셔야겠죠. 틀렸고. 4.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자꾸 참여하셔서 관계를 늘리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서 자존감도 높이시고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하시면 안 되겠죠. 체계적으로 병원 진단 받으시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6. 영양 보조제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제는 그저 보조만 해줘야 되는 거죠. 7.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안 됩니다. 아까 사회관계망 늘리라고 했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면 우울하겠죠. 8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빨리 초기에 진단을 받고 빨리 고치시는 게 좋겠죠. 9.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면 몸에 안 좋겠죠. 10번. 매 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아프겠죠. 자신의 능력에 맞고 신체 수준에 맞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8번입니다. 문제 4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문제랑 동의를 하고요. 보기도 거의 비슷한데 말이 살짝 바뀌어서 이렇게 출제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10개의 보기를 다시 내보았습니다. 정답은 모두 골라보시겠습니다.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6.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7. 부부간 애정 표현을 줄인다. 8.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9.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10. 영양 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정답은 3번, 9번입니다. 1번. 야외 활동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신체 능력에 맞게 단 몇 분이 됐더라도 야외에서 햇빛도 쬐고 걷기도 하고 이러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2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으시고 관계망을 넓히셔야 합니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서 건강관리 하는 게 좋겠죠.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새롭고 또 자극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겠습니다. 5번.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면 아픕니다. 자기 신체 능력에 적합한 운동을 합니다. 6번.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할 것이 아니고 적극 권장해야죠. 7. 부부간 애정 표현은요, 많이 하셔야죠. 줄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8.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우울증 옵니다. 9.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리면 자기계발이 되고 지적 자극이 치매 예방도 되고 좋겠죠? 10. 영양 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 보조식품은 보조의 역할만 해야 됩니다. 정답 3번, 9번입니다. 문제 5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역시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나왔던 보기들을 한번 다 넣어보았습니다. 모두 골라주세요. 1.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6. 순발력이 향상된다. 7.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8.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부터 설명해 볼게요. 1.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입니다. 이 앞에 이론 내용에 없었는데요. 뒤쪽 2단원 내용하고 통합돼서 문제가 출제된 거고요. 기초 대사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배가 고프죠. 에너지를 쓰거든요.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쓰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장한 청년하고 할머니하고 똑같이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쉴 때요.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느냐? 건장한 청년이 많이 씁니다. 근육 질량이 커서 그렇습니다. 노인은 근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초 대사율이 감소합니다. 자, 2번 신체 회복력이 감소하겠죠. 향상되는 게 아니라 틀렸고 3번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떨어지죠. 예전에 잘 하던 것도 스스로 잘 못하게 되니까요. 4. 노화의 과정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죠.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하지 않다. 즉, 젊음에서 늙음의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걸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했으니 4번이 정답입니다. 5. 신체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남아있는 능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남아있는 능력이 자꾸자꾸 없어지게 됩니다. 6번 순발력은 떨어지고요. 면역 능력도 떨어지죠. 8번 질병 회복 속도 당연히 느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나입니다. 문제 6번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 기억 능력의 저하. 2. 감각 기능의 저하. 3. 면역 능력의 저하. 4. 운동 능력의 증가. 5. 기초 대사율의 증가. 정답은 3번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자, 지금 보기는요.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나의 면역성으로 이겼기 때문에 병이 나타나지 않다가 면역성이 떨어지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번식을 하죠. 숫자를 늘려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모두 다 면역 능력의 저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 7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6. 순발력이 향상된다. 7.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8.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정답은 2번 하나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험에는 보기가 5개만 나오고 정답은 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보기를 한눈에 좀 보게끔 제가 8개를 낸 거예요. 1. 외향성이 나타난다 아니고 내향성이 증가하죠. 2. 의존성은요.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의존성은 증가합니다. 3. 의사결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조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거나 결정이 느립니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커집니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선호하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경직성의 증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번. 순발력은요, 떨어지겠죠. 면역 능력은 줄어들겠죠. 질병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8번.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와 답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외우시면 더 좋겠죠? 자신감이 저하됐어요. 왜냐하면 감각기관이 쇠퇴하니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아? 내가 제대로 본 게 맞아? 이렇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죠. 그리고 내가 이제 늙어서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감이 저하돼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결단이나 행동이 매우 느려지는 건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문제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1. 외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3. 의존성 증가. 4. 경직성 증가. 5.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4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자, 정답 쉽게 고르셨죠? 이게 지금 풀면 참 쉬운데요. 나중에 전체 교과목을 다 배우고 나서 모의고사로 1번 문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틀리세요. 그 사이에 다 까먹어서. 그래서 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면서 암기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내용 자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 싫어, 뭐 배우는 거 싫어, 하던 대로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경직성의 증가라고 합니다. 외우는 겁니다. 문제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사회성의 증가. 4. 우울감의 증가. 5.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자, 9번하고 정답이 같죠? 여기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출제해 보았습니다. 역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1. 의존성의 증가. 2. 내향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우울증 경향의 증가. 5.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정답은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요, 지나왔던 삶을 자꾸 회고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응어리졌던 감정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죠.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쌓았네 하고 해소하고 죽음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요, 아, 정말 별거 아니었다.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좀 담담해지죠. 이렇게 되는 건 과거를 회고하고 별거 아니었네 생각해야 되니까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 상실. 2. 우울증 감소. 3. 근로소득 증가. 4. 감각 기능 향상. 5. 질병 회복력 증가. 6. 생산성의 증가. 7. 내향성의 감소. 8. 경직성의 감소. 9.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1번과 9번입니다. 자, 사회적 특성을 물어놓고 보기에는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이게 심리적 특성이냐, 신체적 특성이냐, 사회적 특성이냐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그냥 맞는 것만 고르시면 답이 됩니다. 역할을 상실하는 건 맞죠. 은퇴를 경험하면서 또 사회에서 역할이 상실이 되죠. 우울증은 증가하죠. 심리적 특성이고요. 근로소득은 감소하게 되겠죠. 직업을 잃게 되니까. 감각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신체적 능력의 감소죠. 질병 회복력이요. 떨어지죠. 신체적 특성이고요. 생산성 감소하죠. 내향성 증가합니다. 경직성 증가하죠. 유대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끈끈한 관계, 이런 것들은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니까요. 그래서 맞는 것만 고르면 1번, 9번이 맞겠습니다. 문제 13번.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이제 노년기 전반의 특성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1. 경직성의 감소. 2. 내향성의 감소. 3. 유대감의 감소. 4. 의존성의 감소. 5. 조심성의 감소. 6. 우울증 경향 감소. 7. 가족 내 역할 감소. 8. 사회적 관계망 확대. 9. 정서적 의존성 감소. 10.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감소. 정답은 3번과 7번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경직성은 어떻게 되죠?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경직성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들은 싫어해요.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경직성이고요. 융통성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2. 내향성은요, 증가합니다. 외향적인 성격도 나이가 들면 점점 사람 만나는 거 좀 기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내향성이 증가한다. 3. 유대감은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랬어요. 4. 의존성은 증가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죠. 5. 조심성은 매우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쉽게 잘 결정하지 못하고 중립을 지키거나 판단을 보류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6. 우울증 경향은 증가합니다. 매사 비판적인 경향이 생기고요. 그리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역할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거 외에 사회적인 역할도 감소하고요. 8번.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우리가 늘려나가야 되는 거고요. 9번. 정서적 의존성 당연히 증가합니다. 10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증가해서 물건 함부로 못 버리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답 3번, 7번입니다. 문제 14번.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입니다. 자, 1번. 사고의 융통성이 감소되고요.
경직성이 증가되는 거죠. 하던 것만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2번,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됩니다. 3번, 삶에 대해 자꾸 뒤돌아보는 경향이 나타나죠. 4번, 역할 상실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맞는데 자기 정체성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내 역할이 없어지면서 나의 정체성도 약화되는 겁니다. 5번, 내향성이 감소하나요? 증가하나요? 증가하죠. 틀렸네요. 매사에 신중해지는 건 맞습니다. 요거는 조심성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제2강 대상자의 2의 3절, 4절 부분 대상자의 2의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때까지 모두 열공!